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고급 한국어 읽기 오늘은 마법의 설탕 두 조각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랭켄의 엄마와 아빠가 다시 또 작아져서 20cm대로 됐어요. 우리 어른들의 손바닥 길이 정도로 아주 작아져서 랭켄이 엄마와 아빠를 장난감 침대에 재우고 자기는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자는 것까지 읽었는데요. 뒤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 바람거리의 요정. 랭켄이 다시 이 요정을 찾아가나 봅니다. 지난번에는 나는 다시 올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빗물거리였는데 바람거리의 요정이네요. 다른 요정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천둥이 몰아쳤습니다. 잠을 깬 랭켄은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울어대자 너무 무서워서 엄마와 아빠 옆으로 가서 눕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침대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진 엄마와 아빠 곁에 가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랭켄은 갑자기 너무 외로워서 베개를 부둥켜 안고 훌쩍거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와, 어떡해요? 한밤중에 천둥이 몰아치고 번개가 내리치고 하면 여러분도 무섭죠? 선생님도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밤에 그러면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우르릉 쾅쾅 하고 막 번개가 막 치고 이러면 랭켄은 아직 어리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엄마 아빠 침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엄마를 꼭 안고 자면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너무 작아졌고 그리고 자기가 그 큰 침대에 혼자 자고 있는데 갈 데가 없네요.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도 크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외로워서 베개를 안고 막 울다가 잠이 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해가 떠서 마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랭켄은 눈을 뜨자마자 장난감 침대를 살펴보았지만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형에게 채우는 기저귀를 몽땅 꺼내 하나씩 묶어서 줄을 만들어 그걸 잡고 침대 아래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랭켄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한참 후 어디에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가 있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을 모두 들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소파 밑을 살펴보니 엄마 아빠가 저 안쪽 캄캄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랭켄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천둥과 번개는 그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랭켄은 눈을 뜨자마자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장난감 침대로 갔는데 엄마 아빠는 없었어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기저귀를 다 꺼내서 줄을 만들어서 그걸 잡고 아래로 도망갔다.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작아진 사람들인데 그 기저귀를 묶어야 할 때 그때도 진짜 많이 고생을 했을 거고 어쨌든 침대 아래로 도망을 간 것 같았어요. 랭켄은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소파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났어요. 쿠션을 들춰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잔뜩이라는 것은
조금 아니에요. 랭켄이 이렇게 있다면 네, 허리를 요만큼 구부렸다? 네, 요거 아니고요. 잔뜩이라고 하면 거의 아니, 거의 이렇게 되게 네, 이렇게 되게 허리를 완전히 구부린 거예요. 이 정도 각도가 될 정도로 랭켄이 이제 보니까 여기 소파 밑에 여기 밑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있었던 거죠. 아주 작아진 엄마와 아빠가 캄캄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랭켄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얼른 이리 나와요. 그리고는 다시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싫어. 우리는 네가 무서워.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푸식 하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엄마와 아빠의 키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부엌에서 빗자루를 가져와 빗자루 손잡이를 소파 밑에 넣고 쿡쿡 찌르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밖으로 나와 카펫 위를 쏜살같이 달려 옷장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제 11.5cm와 10.5cm가 된 아빠와 엄마는 둘 다 옷 대신 화장지를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자, 얼른 이리 나와요 라고 말했는데 아빠 엄마가 또 싫다고 하네요. 그죠? 왜 그랬어요? 우리는 네가 무서워. 랭켄이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엄마와 아빠가 막 크게 외쳤습니다. 목청껏이라고 하면 목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인 거예요. 목청 있는 대로 싫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순간 푸식 하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또 났어요. 그럼 이제는 얼마나 작아졌어요? 11.5cm 아빠, 10.5cm의 엄마예요. 11cm면 거의 우리 어른들의 손가락 정도? 손의 반 정도예요. 진짜 작아진 거예요. 그쵸? 와, 어떡하지? 네.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소파 밑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랭켄이 빗자루로 막 소파 밑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는데 카펫 위를 쏜살 같다는 말은 슝 날아가는 화살, 쏜 화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라는 뜻, 쏜살같이 달려 옷장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제 11.5, 10.5cm가 된 아빠와 엄마는 옷 대신 화장지를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졌으니까 맞는 옷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지를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랭켄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정 그렇다면 아침은 나 혼자 먹겠어요. 랭켄은 부엌으로 가서 콘플레이크를 가져와 그릇에 담고 남아있던 우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접시에 콘플레이크를 담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랭켄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랭켄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갔습니다. 대문은 언제나처럼 열어둔 채 잠그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오자 부엌 바닥에 내려두었던 접시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자, 엄마 아빠는 숨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랭켄이 그럼 아침은 나 혼자 먹겠어요 라고 말할 때 정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진짜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 요런 의미로 아니면
정말로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런 의미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정 그렇다면 아침은 나 혼자 먹겠어요 하고 콘플레이크에 우유를 쏟아서 먹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또 바닥에 내려놓죠. 근데 랭케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갔다고 하네요. 어제 밤에도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잤잖아요. 아침 먹고 또 세수도 안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갔네요. 자, 대문은 열어두고 잠그지 않았어요. 이거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점심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부엌 바닥에 내려두었던 접시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랭케는 정어리 통조림으로 점심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깡통을 따다가 날카로운 양철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습니다. 랭케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더럭 겁이 나서 엉엉 울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결국 엄마가 책꽂이의 책들 뒤에서 머뭇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딸이 혼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랭케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훌쩍였습니다. 네, 엄마 아빠는 또 어딘가에 숨어 있고 랭켄도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랭켄이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으니까 그냥 통조림으로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깡통을 따다가 날카로운 양철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다. 피가 철철 흘러내리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막 울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이제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했겠죠. 결국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딸이 이렇게 다친 것 같고 막 이렇게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가만히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빠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묻습니다. 많이 아프니? 랭케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훌쩍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랭켄이 이렇게 통조림 깡통을 직접 딸 일도 없었을 테고 만약에 랭켄이 이렇게 다쳤다면 랭켄이 울면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찾기 전에 엄마 아빠가 벌써 응급 조치를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피가 막 나고 있는데 겨우겨우 엄마 아빠를 불러서 엄마 아빠가 랭켄 앞에 나타나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흐르는 랭켄을 보고 엄마 아빠가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랭켄과 엄마 아빠의 관계가 조금 좋아질까요? 아마 엄마 아빠가 랭켄을 직접 돕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엄마 아빠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 랭켄을 치료해 주기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엄마 아빠가 랭켄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요 다음에 다친 랭켄과 작아진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